이재명 대통령이 집값 문제와 관련해 전세가 사라져가는 걸 정상화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방향성은 맞을지 몰라도 전세 제도가 사라지는 데 따른 피해도 분명해 보이는데요. 현재 전세가 사라지는 게 과연 정상화 과정인지 황병준 기자와 부동산 시장 상황 짚어보면서 따져보겠습니다. 황 기자, 이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한 배경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전세 대출 제도가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이라는 게 이 대통령의 시각입니다. 임차인은 전세 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대고 집주인은 거액의 보증금을 무이자 대출처럼 활용한다는 거죠. 이른바 갭 투자가 가능해지면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걸 지적했다는 해석입니다. 전세 대출을 많이 받는 게 이게 집값을 끌어올린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금융권의 전세 대출 잔액 통계를 보겠습니다. 2015년 말 25조 원대였던 게 2021년 말 162조 원대로 폭증했고 이후 160조 원대를 유지했습니다. 집값이 폭등한 문재인 정부 당시 전세 대출로 수요가 몰리면서 지금과 같은 대출 규모가 형성됐다는 분석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 매매 가격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결국에 전월세 가격 상승 압력을 받게 되고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세입자들은 올라간 전세금을 마련할 수가 없어서 정부가 전세금 대출을 늘린 겁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이 전세 대출을 좀 조이겠다 이런 얘기 같은데 지금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전반적인 대출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이재명 정부 들어서 전세값 상승은 이미 진행 중입니다. 전세 매물이 줄고 전세값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세의 월세화도 과속화되고 있는데요. 실제 서울을 기준으로 아파트 전세 매물은 1년 전과 비교해 26% 넘게 줄었고 전세 가격 지수는 보시는 것처럼 매월 상승했습니다. 서울 전세값이 폭등하면 집을 사거나 아니면 월세로 바꿀 수밖에 없겠네요. 집을 사기에도 상황은 녹록치가 않습니다. 4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13억 1,600여만 원입니다. 그런데 대출을 최대 6억으로 조여놔서 사려면 현금은 7억 원 넘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요. 우리나라 가구 평균 자산은 5억 6천여만 원입니다. 39살 이하는 3억 1,500만 원이고요. 평균 자산이 7억 원이 되는 연령대는 없습니다. 13억 원짜리 집을 사려면 6억 이상 대출을 내야 하는 가구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월세는 6.27 부동산 대책 이후 꾸준히 올라서 실수요자들에게 부담이 되긴 마찬가지라는 지적입니다. 자, 그래서 정부가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는 건데 그게 대안이 될까요? 네,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신규 착공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정부의 공급 대책을 뒷받침할 후속 법안은 모두 25개인데 국회 문턱을 넘은 건 불과 8개입니다. 공급이 따라오지 못하는 규제 정책은 실수요자와 서민들 피해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대출도 규제되고 공급도 부족하다 보니까 내 집 정말 마련할 수 있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신중한 대책이 필요하겠군요.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